자, 소설가 구보씨 1일,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 1일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감상을 할 건데, 일단 박태원 소설가하고 가장 연관성 있는 소설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많이 들어본 이상 시인 한번 들어봤어요? 이상. 자, 이상 시인 한번 들어본 사람? 그럼 이상이라는 어떤 일제강점기 문학가, 소설가이자 시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 혹시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박태원과 이상 시인은 1930년대의 초현실주의 문학가입니다. 자,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다. 자, 현실 지향적인 어떤 작가가 아니라, 자,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초월한 자 작품들을 창작을 한 1930년대의 모더니즘의 하위 학파예요. 자, 1930년대의 모더니즘의 어떤 학파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강한 비판과 그리고 수용 거부의 색채를 띱니다. 자, 그래서 일제 강점기 어떤 시대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고 우리 조선 민중들이 핍박을 받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자, 그래서 당시 어떤 문인들도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자, 그리고 그런 어떤 문필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자, 뭐 독립 사상이라든가 또는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또는 일제 저항하고자 하는 어떤 자 그런 어떤 문필 활동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자, 그런 어떤 1930년대의 모더니즘 학파들은 자 그런 어떤 현실 지향적인 어떤 작품들 또는 현실 저항적인 어떤 작품들보다 자 이렇게 초현실주의로 대변되는 현실을 초월한 현실과 관련성이 떨어진 동떨어진 자 그런 어떤 작품들 위주로 창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박태원의 어떤 이 소설가 구보씨 1일도 당시 일제 강점기에 한 소설가가 있는데, 한 소설가의 어떤 하루의 어떤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또는 자 그 소설가의 입장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것은 그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자 있는 그대로 풀어서 쓴 자 그런 어떤 소설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작품 제목에서 보듯이 구보씨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소설가 구보씨가 경성 안에서 당시 서울을 경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경성 안에서 자 아침부터 자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떤 그 과정을 자 이 구보의 시점에서 또는 구보의 어떤 의식의 생각이 어떤 흐름대로 자 그대로 진술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작품이 전개됐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작품을 본격적으로 나가기에 앞서서 여기 심리소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갈래가 심리소설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심리라는 것은 소설가 구보의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자 그것이 소설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사고와 또는 의식의 어떤 전개가 자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이 소설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세태 소설로 또 분류를 하고 있죠. 자, 세태 소설이라는 것은 그 당시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의 문필가들 또는 문인들이 어떤 삶이 어떠했느냐,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 사회상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초점을 둬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뭐 관찰적, 심리적, 사색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찰적이라는 부분에 또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구보가 집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떤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구보의 눈으로, 구보의 시선으로 그 거리 일대라든가 아니면 전차 안의 상황이라든가 또는 대합실 안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그의 시선을 통해서 관찰을 해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관찰적이라는 어떤 표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보의 어떤 내면 심리 상태라든가 사건의 전개 과정이 작가에 의해서 파헤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모든 상황을 알고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면서 독자들에게 주인공 구보의 심리라든가 사건의 전개를 낱낱이 알려준다는 어떤 그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한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1930년대 일제강점기 어느 하루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공간은 서울 거리이고,
자, 뭐 주제는 딱히 뭔가 인물들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 어떤 서울 거리를 관찰하고 그 내면 의식의 흐름대로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자, 어떤 특정 인물과의 어떤 갈등 관계라든가 또는 그 갈등이 해소되어 나가는 과정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무기력한 소설가의 내면 의식과 그의 눈에 비친 경성의 일상적 모습만을 제시할 뿐이에요. 자, 무력한 소설가 제시가 있죠. 무기력하다. 소설가의 내면 의식 그리고 구보의 눈에 비친 서울 경성의 일상만 제시가 될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무기력하다라는 것은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 일제강점기에 문필가의 활동이 제약을 받았다고 했죠. 특히 자, 아까 말했듯이 자, 그런 어떤 일제에 저항하는 또는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어떤 글 그런 어떤 문필 활동이 거의 억압을 받다 보니까 자, 이렇게 소설가가 무력한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자, 일본 제국주의에 영합하거나 친일적인 어떤 색채를 띤 어떤 문필 활동만 당시에 만연했고, 자, 이렇게 양심을 지키면서 자, 일제에 영합하지 않은 어떤 지식인들은 무력한 삶 또는 무기력한 어떤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그 구보도 마찬가지로 일제에 영합하거나 친일적인 문필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무력한 삶을 살면서 일상을 관찰합니다. 자, 그리고 특징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은 뭐예요?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부분이죠.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새는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이. 자,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소설 창작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혜연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지각도 할 수 있는 거지. 왜 선생님 나보고 맨날 지각한다고 하고 나만 맨날 혼내? 내가 밉나? 왜 그럴까? 조금 봐줄 수도 있는 거지. 버스가 일찍 갔을 뿐인데. 이렇게 혜연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의식 흐름이 돌아갈 수 있잖아. 머릿속에서, 인지 구조 속에서. 자, 그것이 정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표면상에 진술될 때, 소설로. 자, 또는 소설이 아니더라도 일기에 그대로 나의 의식 흐름 기법대로 그대로 진술할 때. 자, 그러한 어떤 문학적 표현 기법을 우리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요. 정제되지 않은 채. 그냥 막 뱉어내는 거야. 그냥 나의 인지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모든 어떤 사고의 어떤 내용이 정제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지면상에 진술될 때 또는 창작에 반영될 때 그것을 우리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소설에서는 누구의 의식이 반영됐다고요? 소설가 구보의 의식이 반영됐는데 자,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소설가 구보인데 이 소설가 구보가 당시 어떤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의식 흐름 기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은 원점 회귀형 여로형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원점 회귀형 구조 또는 여로 구조라고 합니다. 원점 회귀형 구조라고 독립적으로 언급이 되기도 해요. 자, 원점 회귀라는 건 뭐냐면 이 소설이 구보가 집을 나섰다가 서울 거리를 배회해요. 경성 거리를 배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구조거든요. 자,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복귀한다고 해서 원점 회귀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점 회귀형 구조. 여로라는 건 뭐냐면 여행을 떠난다는 거예요. 자, 여행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여행을 떠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자,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성 거리를 관찰하고 배회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여로형 구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소설을 원점 회귀형 구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로형 구조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구조를 취한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면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몽타주 기법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몽타주 기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짜여져 있다라기보다는 동떨어진 어떤 사건들이 나열돼 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복합체로서 구성돼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몽타주는 여러 어떤 예술 장르에서도 많이 전문용어로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소설에서도 단독의 어떤 연계되지 않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어떤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몽타주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몽타주 기법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이 소설에서 보이는 어떤 단서가 뭐냐면, 각각의 어떤 사건이 연계성이 없어요. 연계성이 없는 사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타주 기법 이 부분도 여러분이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잦은 쉼표의 사용. 자, 이 부분도 언급이 가끔 돼요. 잦은 쉼표. 자, 여러분 그 시그름의 기법대로 지면상에 구본이 어떤 생각이 진술이 되는데 쉼표가 너무 자주 쓰여요. 여러분 그 이 소설을 한번 감상하다 보면 쉼표가 쓰이지 않을 자리에 쉼표가 쓰이기도 하는 어떤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쉼표가 굉장히 자주 쓰인다. 자, 그래서 잦은 어떤 사용이 보입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 보면 첫 어절을 소 제목으로 처리한다. 첫 어절을 소 제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자, 이런 첫 어절을 제목으로 활용하는 어떤 기법을 차용했어요. 여러분 그 서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소설 빌려 읽다 보면, 자, 이처럼 소 제목들이 각각의 단락별로 독립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현대 이제 소설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실험적인 기법이어서 전위적인 요소를 띱니다. 앞서 나가는 요소를 띱니다. 자, 그래서 첫 어절을 제목으로 처리하는, 자, 그런 어떤 기법이 실험적으로 한번 사용된 소설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런 어떤 각각의 독립된 어떤 사건들이 소 제목으로 처리가 돼서 그것이 하나의 복합적 구성으로서 제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세태 소설 아까 설명한 부분이죠. 1930년대의 서울의 모습과 세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자, 일제강점기의 어떤 상황인데 서울의 모습과 세태. 자, 그래서 내가 집을 나서서 자, 여러 거리를 배회하고 경성역 대합실도 갔다가 전차도 한번 타봤다가 다시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자, 그런 어떤 당시의 어떤 풍경을 있는 그대로의 시기 흐름 기법을 차용해서 묘사하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소설이구나. 내가 평소에 읽던 소설과는 좀 구조적이나 형식적이나 표현적인 측면의 특징들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감상하면 조금 편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26살의 구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26살의 구보가 동경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자, 동경 유학까지 갔다 왔다는 것은 집안이 막 그렇게 가난하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동경 유학을 갔다 오는데, 자, 문학을 전공합니다. 당시의 1930년대의 어떤 엘리트 계층 식자층들은 일본 동경에 유학을 많이 갔는데, 자, 일본 동경에 유학을 가서 대부분 문학을 전공했어요. 자, 대부분 문학을 전공한 이유가 당시 시대에는 어떤 응용 학문보다는 이런 어떤 문과적인 어떤 서양의 학문, 그러니까 문학이죠. 문학이나 문과적인 어떤 서양의 학문을 굉장히 우선시하던 시대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 어떤 시대에 동경에 유학을 가서 시를 공부하고 소설 창작을 공부하고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동경 유학을 갔다 와요. 이 주인공이. 자, 동경 유학까지 갔다 오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요. 왜? 자, 그렇게 돈을 들여서 일본 동경에 유학 가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왜 일자리가 없어? 왜 일자리가 없이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의 문필가들이, 일제강점기 문필가들이 왜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자,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친일적인 색채를 띤 어떤 작품들을 출간하지 않으면 출간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없고, 자, 그런 어떤 작품류들을 출간해야 되는데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그런 양심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실업자로 전락한 어떤 문필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당시 집안이 부유하지 않고 집안의 어떤 경제 형편이 어려웠으면, 자, 그런 어떤 유혹을 많이 받았을 텐데,
지금 구보로 대변되는 이 문필가는 어때요? 그런 어떤 친일적인 어떤 삶을 살지 않고 양심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정한 직업이었고 실업자의 신세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구보의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선도 보고 하는데, 자, 그런 것은 약간 부차적인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일정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심심하고 무료하죠. 그래서 어머니 잔소리도 있고 빨리 장가 가라고 하는데 그럴 형편은 못 되고 하니까 집을 나서서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하는 어떤 장면을 보세요. 자, 보세요. 구보는 이라고 해서 첫 어절을 제목으로 처리한 부분 나오죠.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첫 어절을 이렇게 제목으로 처리해버리죠.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고, 자,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래서 무료함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까닭이다. 그는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 내거리에서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자, 내가 뭐 문필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윤 추구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거리에 나와서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가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시가 돼 있죠. 정처 없이 길을 나섰다. 아무런 목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런 어떤 목적성이 없었기 때문에 발길이 닿는 대로 그냥 갔더니 종로 내거리를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구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자,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자, 그래서 멈춘 것도 아무런 어떤 의도 없이 그냥 앞에 사람이 지나가서 부딪힐 것 같았기 때문에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내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런 어떤 부딪힐 위험에 처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 그래서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이 1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자,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자,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구보의 실화 검사표는 그저 그 우울한 안과 재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 모른다. 자, 여기에 시대적 배경을 묘사해주고 있죠.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가 이제 서울에 남아 있었는데 그게 일제히 어떤 잔재라고 해서 이전 정부에서 이제 철거를 했죠. 철거를 했었습니다. 옛날 그 서울역, 옛날 구서울역. 여러분 옛날 구서울역 KTX행 말고 옛날 구서울역 본 학생 있어요? 왜 지붕이 약간 반구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게 옛날 구서울역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철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당시 어떤 역사적 상황을 이 총독부 병원을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일제 강점기의 시대 배경. 자, 일제 강점기의 어떤 시대 배경을 총독부 병원이라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보인 실학 검사표는 그저 우울한 어떤 재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다.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여기 오른쪽 눈 시력 뭐 4, 왼쪽 시력 3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이것도 크게 어떤 소설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인과성이나 어떤 플롯 구조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잘 짜여진 어떤 구조라고는 볼 수 없고, 있는 그대로 내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이유, 내 시력이 왜 나빴는지, 시력이 이어지니까 시력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 나의 시력은 왼쪽 오른쪽 눈의 시력이 어떠한지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진술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구보는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제 자신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 그러니까 자, 자기와 마찬가지였던 시력의 어떤 강도. 자,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자, 안과 의사인데 눈이 나쁘다는 부분을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금 처리를 한 거예요. 안과 의사는 왠지 눈이 좋을 것 같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과 의사도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처리를 했죠. 자, 백목을 가져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내었다. 자, 이 부분은 종로 네거리를 걷던 당시였던 구보인 시민이를 제시했다 볼 수 있어요. 종로 네거리에서 자신의 시력을 못마땅히 하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어떤 사건,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있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거리를 나서서 뭐 행인과 부딪힐 뻔했던 것이 다 나의 어떤 나쁜 시력 탓이고, 나쁜 시력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왼쪽 오른쪽 눈이 시력이 이러하고, 자, 나쁜 시력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과거에 들렀던 어떤 안과 주치의가 생각이 나. 근데 그 안과 주치의 어떤 시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안경을 썼었어. 기억을 해보니까. 이런 어떤 사건의 진행과 흐름이 어떤 특별한 인과성이 없이 그냥 구보의 어떤 생각의 어떤 흐름대로 그대로 그냥 뒤죽박죽 처리가 돼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사건의 인과성이라는 게 이거예요. 아, 이러했기 때문에 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자, 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어떤 인과성이 뚜렷하지 않고 그냥 구보의 어떤 사고의 흐름대로 처리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2번 횡단하여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여기 화신상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걸음이 이제 종로 네거리에서 백화점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쇼핑을 하러, 물건을 사러 백화점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 걷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백화점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역시 목적성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 소설에서 구보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성이 없어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 다음에 과거의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을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진술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자, 젊은 내외가 8살 되어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도 그냥 관찰한 거예요, 구보가. 자,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구보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의식의 흐름의 과정을 정제되는 어떤 상황 과정이 없이 그대로 작품에 진술을 한 겁니다. 힐깃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을지도 모른다. 자,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해 주려 하였다. 자, 이 부분도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자, 고독한 자신과 달리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자, 갑자기 그럴 생각을 철회하고 뭐 했어요? 그냥 축복해 주고자 했다. 자, 그런 어떤 사고의 변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비판적으로 바라보다가 축복을 해주고 있다라는 어떤 사고의 어떤 급작스러운 전환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판적 시선에서 축복의 어떤 시선으로 변환되는 과정인데, 자, 이 변환의 과정이 이 구보의 어떤 의식에서 찰나의 순간에 바뀐 거예요. 찰나의 순간에 바뀌었는데 그 바뀐 어떤 그의 구보의 어떤 내면 심리나 내면 어떤 사고 과정, 인지 구조의 어떤 변화 과정 자체를 그냥 소설로서 진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소설이 여러분 현대 소설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면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라고 거창하게 말했는데, 양면적이로보다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과 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어떤 과정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지. 자, 구보가 평소에 이런 양면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취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사고의 전환으로 봐야겠죠. 자, 이 부분은 사고의 전환이 과정이 여과 없이 표출됨. 사고의 전환 과정이 어떤 정제 과정, 여과 과정 없이 그대로 표출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 모른다. 자, 왜 엄마가 이 나이든 어떤 이 구보 아들의 어떤 상황을 안타깝게 보죠. 자, 동경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돈도 못 벌지. 자, 그렇다고 해서 결혼할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빨리 출가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가정을 꾸리고 있는 다른 가정의 단란한 모습,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약간 질투심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러움까지 느끼는 게 아니냐라는 작가의 어떤 지금 시선이 보입니다. 자,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은 갖지 못한 단란한 가정의 어떤 부러움과 시기심, 어떤 질투, 그런 어떤 감정을 구보가 느꼈는데 그런 어떤 감정의 어떤 상태를 역시 그대로 진술을 해버렸습니다. 자,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그래서 젊은 부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여기에서 표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단락에서. 자, 젊은 부부에 대한 구보의 생각이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백화점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나 볼게요. 자,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자, 나는 이제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느냐라는 사고 이름이 보인다는 것은 현재 구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길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한 이유가 일부 드러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엄마가 장가가라고 잔소리하지. 할 일은 없고 무료해서 나왔는데 그 나온 것 자체가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행복할지 그런 어떤 답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 자, 자신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안전지대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제시대 전차의 정류장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전지대, 승하차장.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한 손이 단장과 또 한 손이 공책과 단장, 공책, 항상 공책을 들고 다니는 것은 이제 작가로서, 소설가로서 어떤 창작 모티브가 떠올랐을 때 메모를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광경이 있구나, 또는 이런 세태의 모습을 메모하면서 자신이 소설을 창작할 때 소설의 재료로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메모를 한다는 것은. 자,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라고 했어요. 자, 물론 내가 소설가이지만 이 소설이 어떤 재료를 메모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라고 해서 행복을 찾을 길이 없는 도시인의 어떤 내적 갈등, 내적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자,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자, 그러나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다. 자, 어떤 목적성이 있는 어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전차에서 전차를 기다리는 이유가 뚜렷하죠. 어떤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 가서 내가 뭘 하고 자, 그걸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데 구보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집에서 나와서 종로 사거리를 배회하다가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또 백화점에서 젊은 부부네를 관찰하고 부러움을 느끼다가 또 아무 이유 없이 전차 정류장에 와서 안전지대에 와서 내가 왜 전차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차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들 목적성이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자, 본인은 그런 목적성이 없이 무력한 어떤 삶, 무기력한 어떤 모습, 그런 어떤 모습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상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뚜렷한 목표나 방향이 없는 구보와 대조된다.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주인공의 삶과 일상적인 어떤 보통 사람들과의 어떤 대비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적지가 분명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대비되는 모습. 자, 이것을 통해서 대비를 통해서 구보의 무력한 삶이 부각되는 거예요. 자, 구보의 무력한 어떤 삶이 목적성 있는 일반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대비가 됨으로써 그런 어떤 무력한 일제강점기의 양심적인 어떤 지식인, 소설가, 문필가의 어떤 삶이 더 부각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구보의 어떤 무력한 어떤 삶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대비 기법을 통해서 제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외로움과 애달픔, 외로워, 애달프다는 슬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감정 여러분 느껴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생각해보세요. 성탄절 이브날. 내가 성탄절 이브날 예를 들어서 같이 할 연인이 없어서 굉장히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껴서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은흥적인 거리에 나왔는데 다들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그런 어떤 성탄절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데 나는 홀로 쓸쓸히 거리에 나와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 라는 상황을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상대적 박탈감과 외로움과 슬픔, 애달픔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진짜 느껴요. 선생님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런 날 의도적인 소개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어떤 상황들과 맞물려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정을 꾸리고 목적성이 있고 자기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소설가로 대변되는 그런 무력한 어떤 문필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나처럼 이렇게 무기력한 어떤 경제적 목적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애달픔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구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자, 목적지를 찾지 못한 구보의 어떤 심정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진술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차에 타긴 했는데 자, 움직인 전차에 뛰어 올랐는데 전차를 원래 꼭 타야 돼요? 안 타도 돼요? 이 구보는 전차를 꼭 타야 돼요? 안 타도 되는 상황이에요? 안 타도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 갈 목적이 없고 거기에 가도 딱히 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그냥 전차에 한번 타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애달픔과 슬픔과 외로운 심정을 느끼면서 전차에 탄 상황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왜?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 학생들도 있나요 혹시? 내가 잘 연애를 하고 있다가 이별을 했어. 갑작스러운 이별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굉장히 슬프고 애달프고 이 상황처럼 해서 그냥 무작정 집 밖을 나갔는데 그동안의 어떤 일상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 목적성 없이 거리를 배회해본 학생이 있을 거예요. 또는 자, 엄마와 다퉈서 가출을 해본 학생이나요? 집을 나왔는데 갈 데는 없고 여기저기 목적성 없이 배회해본 경험. 자,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상황을 자, 구보의 어떤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을 해본 학생이 조금 더 공감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차 안에서라는 두 번째 소제목이 나오는데 자, 이 전차 안에서라는 이 상황이 또 출제가 잘 돼요. 이 부분은 우리 대학 수학력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전차 안의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왜 구보 엄마가 계속 아들 장가 가기를 희망하잖아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요새도 있지만 맞선이라고 해서 그냥 뭐 결혼 정년기의 남녀가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잘 되면 결혼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헤어지는 거고 한데 뭐 요새는 뭐 소개팅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선을 본다, 맞선을 본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과거에 이제 옛날에 구보가 선을 봤던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선을 봤던 여자가 타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9번은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역시 목적성이 없이 방황하는 모습이죠. 나는 일어서 있어도 되고 자리에 앉아도 되고 뭐 전차 안에서도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서 있어도 되고 앉아 있어도 되고 자리를 찾거나 찾지 못하거나 상관이 없는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 내가 왜 살아가느냐?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지? 나는 왜 이 거리에 왔을까? 나는 왜 이 전차에 탔을까? 뚜렷한 어떤 목적성이 없다는 것이 어떤 삶의 정체성을 상실한 구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요. 자,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뺏겼다는 거죠. 구보는 차장대에 가까운 한 구석에 가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까지 타고 가지? 내가 전차를 타긴 탔는데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타고 갈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전차를 타긴 탔는데 어디까지 타고 갈까? 방황하는 모습 역시 드러납니다. 목적지의 부재,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다. 여기는 삶의 어떤 목적성이죠. 삶의 목적성 또는 방향성이라고도 합니다. 의 상실, 삶의 목적성 또는 방향성을 상실한 구보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체 어느 곳의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계속 내가 어떤 끊임없는 무의미한 어떤 활동을 하면서 나의 어떤 행복을 찾고자 하는데 아무리 무의미한 어떤 행동, 여러 가지 어떤 행동, 내가 뭐 전차를 타기도 하고 뭐 백화점에 가기도 하고 거리를 배회해 보기도 하고 나의 어떤 삶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서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 낸 창을 본다. 그래서 방향이 어떤 목적지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죠. 동대문 경성운동장 앞을 돌아서 전차 이동 경로를 보여줍니다. 이 전차 이동 경로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한 어떤 경유지도 아닙니다. 어떤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경유지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동 경로예요. 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축구와 야구 기사를 보고자 했는데 그 기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성북동으로 자 이런 어떤 경유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유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한가로움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자, 고독을 두려워한다. 자,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무 홀로 오래 지내기 때문에 그 고독의 어떤 깊이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신의 어떤 무료함과 그런 어떤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집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 다시 고독을 느끼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두려워한다. 자,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하는 일이 있었다. 자, 고독을 사랑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런 내면의 침잠에서 자, 문필가답게 소설을 창작하다 보면 그런 고요를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사랑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자, 구보의 성격이 잘 드러났는데 이 성격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사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실제 성격이에요. 자, 그래서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것은 구보의 어떤 성격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발하거나 친화력이 있거나 하지 않고 자,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다라는 거죠.
내성적이다. 수줍음이 많다. 실제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자 누가 어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자 이거는 이 부분은 구보의 어떤 내면 심리를 그대로 제시했다기보다는 전지적 작가 입장에서 구보를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버린 겁니다. 실제 구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구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전지전능한 어떤 작가의 어떤 시선에서 봤을 때 구보가 이러이러하였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버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을지 모를 일이다. 이것도 구보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저하셔야 돼요. 구보의 내면 심리의 어떤 흐름, 내적 의식의 흐름과 작가의 어떤 판단과 평가는 별개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 부분을 의식의 흐름으로 처리를 했을 때 여러분은 아니다, 오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자기 위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표찍읍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자,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5잎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다. 대정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 큰 의미가 없죠. 자, 당시 일제강점기, 일제 통치 시기였던 연호인데 자, 일본이 어떤 연호가 동전에 새겨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동전에 새겨 있던 연호를 모두 더한 것이 54년인데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한번 더 해본 겁니다. 자, 구보가 할 일 없고 무료하고 목적성이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숫자를 더해본 것에 불과하지 어떤 소설 전개에 큰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래도 이 연호에 또는 이 발간된 어떤 연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서로 자,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것이다.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있는 구보의 모습을 역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차장이 다시 그 옆으로 다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자, 구보는 전차를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상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든지 섣불리 내릴 수가 없었다. 자, 이 부분 상징성을 띱니다. 중요합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양심을 지키고 살던 엘리트 지식인들이 어떤 상황이 잘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보로 대변되는 당시 1930년대 일제강점기 엘리트 식자층 지식인들 상위 1%죠. 자, 그런 어떤 유학까지 갔다 온 어떤 지식인들이 자, 이런 어떤 당시 목적의식의 부재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지식인들의 무기력한 어떤 삶의 모습이 상징성 있게 묘사가 된 부분입니다. 당대 지식인들의 무기력한 모습. 자, 목적의식이 부재예요. 그래서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들. 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문학가로서 살기 위해서는 친일을 하고 또 일제가 집필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집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것을 거부하던 당시 양심적 지식인들은 자, 이런 어떤 다양성 없는 또는 무료한 또는 경제적으로 무기력한 어떤 그런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들, 당시 지식인들. 자, 차에 몸을 의탁하였지만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만 지식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만 내릴 수 없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 그 양심적 지식인들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당시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일본 제국주의 강압적 통치 현실을 자,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설을 보고 구보를 떠올렸을 때, 아, 구보는 아무 힘도 없고 경제력도 없던 무능력한 남성에 불과했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제 영합하지 않고 친일하지 않은 양심을 지키며 살아갔던 훌륭한 문필가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해본다. 연구실에서 친구죠. 친구는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자,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계의 일일 수가 있었다. 자, 친구가 병원에서 연구를 하는데, 정신병을 연구하는데, 이 정신병을 연구하는 친구 진료실에라도 찾아가서 이 무료함, 심심한 목적성 없는 자신이 어떤 삶을 좀 달래보고 싶었던 상황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병원에 들려서 무료함을 해결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